안녕하십니까. 주택생활행하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동안에 폐기물 관련주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가 꽤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녹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폐기물의 기본 개념과 앞으로 이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잘 해보겠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주 주식 줄랭이. 그래서 일단 폐기물 처리 섹터를 보면요. 서한, KC그리홀딩스, 코엔텍, 인성 ENT, KG ETS, 대형건설, YN텍, 에코마이스터, 한솔홀딩스, 제넨바이오 이렇게 섹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선 ENT에 대해서 이따가 종목 분석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전에 폐기물이란 무엇일까요? 폐기물은 영 못 쓰게 되어버리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폐기물도 종류가 있어요.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이죠.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산업 폐기물이랑은 상대를 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산업 폐기물은 말 그대로 산업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연료가 타다가 남은 찌꺼기라든지, 더러운 물과 흙, 그리고 또 못 쓰게 된 기름, 산 알칼리, 합성수지 따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먼저는 쓰레기 관련된 문제 기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장마 때 이보세요. 장마가 남긴 쓰레기. 나단 장마가 7, 8, 9월에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한 8, 9월 되면 이렇게 장마가 남긴 쓰레기가 넘친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뭐 해안가에서 막 다 쓰레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테마로도 쓰레기 관련주들이 많이들 되니까 한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 미리 매수를 선점을 해두시면 수익을 조금 얻으실 수 있지 않나 라는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에도 성탄 연휴가 지나고 거대한 쓰레기 산이 생겼다는, 그래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대요. 이런 것처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는 항상 어디에서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지 점점 지구는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보시면 중국이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을 전면 수입을 금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중국은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고형 폐기물 이제 수입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선 폐비닐이랑 폐플라스틱을 중국으로 원래 수출을 했었는데 그걸 수출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폐비닐이랑 폐플라스틱을 우리나라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좁고, 그래서 이제 매립을 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얘를 태우자니 또 공기가 대기가 너무 오염이 심해질 것 같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이렇게 뭔가를 처리해달라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고, 업체들은 많아질 거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폐기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뭐 폐섬유, 폐지 2022년 1월부터 이제 수입을 우리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폐 타이어랑 서탄재 같은 경우도 2023년 1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입 제한도 있어요.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조금 까다롭게 한다 이거죠. 품질 기준 미충족 시에는 수입을 제한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폐지나 온이 분진 같은 경우도 수입은 허용하되 까다롭게 하겠다 이거죠. 점검 기준 및 통관전 검사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대처를 정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내 폐기물 시장 규모는 어떨까요? 2021년은 지금 19조 4천억이에요. 그런데
한 4, 5년 뒤 보시면 2025년에 23조 7천억까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주 고민이 많겠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볼게요. 배출을 해요. 뭐 가정에서든 사업장이든 내 건설에서든 아니면 뭐 의료 이런 쪽에서 지정 폐기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수집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지 아니면 지정 민간 위탁업체에서 아니면 또 대규모 폐자원을 수집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요. 운반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분류를 한다거나 뭐 이제 파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은 재활용 폐기물로 가는 거예요. 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만약에 재활용이 될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처분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예, 태운다든지, 아니면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처분을 합니다. 네, 이런 아주 간단한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폐기물도 어떻게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류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폐기물이 있고요. 네, 저희가 항상 흔히 쓰는 생활 폐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 있어요. 근데 사업장 폐기물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분류를 보시면 사업장에서도 일반 폐기물이 있고요. 지정 폐기물이 있고 건설 폐기물이 있어요. 그 사업장에서 일반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라고 해서 사업장에서도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가 버리는 이런 생활 폐기물이 결국에는 사업장 생활계 요거랑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계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반 지정 폐기물이 있고 의료 폐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 폐기물이 있죠. 근데 오늘 볼 종목 같은 경우는 인선 EN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의 약간 끝판왕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선 ENT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선 ENT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련된 걸 잠깐 보자면 인선 ENT는 보시다시피 요약해보면 간단하게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선 ENT는 수집, 운반도 하고요. 중간 처리업도 다 해요. 거기다가 순환골재 생산도 하고 그걸 판매도 해요. 그리고 폐기물을 또 최종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이거 수집도 하고 운반도 하고 중간 처리업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순환골재 생산해서 그것도 판매까지 하고 매립까지 다 하는 회사가 거의 이 회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먼저 볼게요. 회사를 먼저 파헤쳐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일단 그걸 기대하실 테니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는데 요렇게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미 너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뒤에 금발 좀 깔아놔가지고 눈이 좀 아프실 테니까 요걸로 볼게요. 일단 주봉으로만 보셔도 보시면 요 앞에 고점들은 2008년에 있는 고점은 다 뚫어서 올린 상태예요. 지금. 네. 이렇게 세력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다 먹었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먹었어요. 근데 보시면 그 앞에 고점이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닿으면 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요. 보시면 여기도 여기 꼬리 달고 올라갔었고 그러나서 좀 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월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왔을 때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데 이땐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주봉이니까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 신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저는 조금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꼬리 단 상태로 있는데 그럼 여기 약간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점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보시면 이렇게 고점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매물대가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여기 꼬리 달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만 보셔도
일단 계속 우상향 추세예요. 그리고 확실히 거래량이 2020년 중반 정도에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지금 아주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요. 이제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고점은 다 뚫어 올렸고요. 이제 여기 요만큼 남았는데 지금 음봉 3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음봉이 떨어졌을까? 좀 좋은 종목 같은데 장조 좋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뉴스가 공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아니구나. 공시 뉴스 가서 보시면 공시에 보시면 인선 ENT가 목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1월 12일날 추가 상장이 있어요. 10만 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이건 진짜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그냥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이거를 12일날 추가 상장될 때나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주가가 조금 빠진 다음에 요때 추가 상장이 되면 좀 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6,189원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하니까 요때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공시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추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상향이잖아요. 네, 요렇게도 우상향이었는데 더 가팔라졌기 때문에 추세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것만 진짜 행여 여기 앞에 있는 봉만 뚫어주면 정말 역사적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종목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고점이라는 거. 네. 앞에 여기서 지지받았던 거가 있으니까 그나마 만약에 이 고점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마이너스 잠깐만요. 이렇게 잘 안 보이네.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한 17%, 18% 돼요. 그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잘 고민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적진 않죠. 근데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이고 회사 모멘텀이 아주 괜찮다. 그리고 12일날 전환사채 10만 주 정도가 들어오니 그거를 감안하시고 그때 한번 매매를 잘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장기 이편이 굉장히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손절가를 짧게 잘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여기 이렇게 돌파했던 시가 손절 넉넉하게 잡으면 요 시가 손절 잡고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너무 안 그러면 마이너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여기 종가가 엄청 음봉 떨어져서 종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일날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전에 하기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장이 요새 너무 좋아가지고 고점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선 ENT 회사를 봤는데 근데 회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재무를 봤어요. 근데 재무 보니까 좋지 않나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회사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 또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네, 처음에 폐기물 아까 얘기했듯이 수집, 운반 다 하고요. 중간 처리해가지고 그 중간 처리할 때 나오는 순환골재를 판매까지 하고요. 또 소각 처리할 때 나오는 열을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립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이거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환골재도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 사업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선 ENT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요거랑 같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인선 ENT는 이렇게 건설 폐기물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인선 모터스라는 인선 ENT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인선 모터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동차를 재활용해요. 저는 자동차를 재활용한다고?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막 파봤더니 아주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인선 모터스 같은 경우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인선 모터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재활용 처리 시스템인데 폐자동차를 매입을 해요. 그리고 얘를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중고 부품을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중고차를 수출도 해요. 네, 그리고 해체한 그에서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원들을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쇄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서 파쇄된 철 스크랩을 다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수단이 좋은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인선 ENT의 회사에
100% 예, 자회사라는 거.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봤어요. 인선 ENT를. 그래서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역사적 신고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재료만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폐 자동차를 다 매집을 해가지고 분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활용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체 재활용도 하고요. 그리고 중고 부품이나 재제조 부품을 또 판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또 종합 정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정비를 하니까 중고 부품이랑 이런 품질 보증서까지 실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꿀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선 ENT 회사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앞으로 엔진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 전기 자동차들이 바뀌려면 이 엔진 자동차들을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처리가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엔진 자동차들을 인선 ENT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가 차트 잘 분석하셔가지고 한번 잘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IS 동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IS 동서는 솔직히 폐기물 관련주는 아닌데 이 IS 동서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45.7%, 0.7%나. 그래서 이 인선 ENT가 움직일 때 IS 동서가 같이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IS 동서 궁금하시면 회사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IS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제조, 그러니까 주택건설 및 토목, 건축 공사들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만든 거죠. 그 회사를, 인선 ENT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IS 동서도 같이 그냥 폐기물에 넣고 같이 보거든요. 같이 움직이길래. 근데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고점이에요. 많이 올랐죠. 근데 물론 이 신고가 영역이 훨씬 더 많았지만 이때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완전 41만 원까지 갔던 회사예요. 옛날에 엄청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여기도 대시대가 한번 났었죠.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쭉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보면 보셔도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하락 추세를 일단 바꿨어요. 상방으로. 그래서 추세가 이제 상방이다, 상방 추세다라는 거를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땡겨서 볼게요. 근데 땡겨서 보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장기 입형들이 워낙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벌어질 때는 웬만하면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하셨거든요. 왜냐면 무너지면 쭉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앞에 여기 고점 있잖아요. 여기 음봉으로 이렇게 뚫어졌던데, 올라갔던데, 그리고 터치하고 내려왔던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여기는 저항이 됐다가 골파기 했다가 뚫어주고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것도 보시면 우상향 틀었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지키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거든요. 폐기물 관련주는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인선 ENT랑 같이 움직이는 IS 동서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 동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죠, 여러분? 일단 그렇고, 그 재무가 어떤가 궁금해서 또 봤어요. 재무는 어떤가? 그래서 재무는 어떤가 봤더니 재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물론 조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조금 안 좋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구나, 재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섹터는 오늘 인선 ENT랑 네, 하나 더해서 IS 동서까지 같이 봤고요. 네, 여러분들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종목들 이제 뭐 KC 그린홀리스나 코엔텍, 뭐 YN텍 이런 종목들도 하나씩 올리려고요. 네. 그때는 앞에 부연 설명 조금 없을 거고요. 아마 거의 종목 분석이랑 회사 분석 뭐 약간 이렇게 파보는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푹 주무시고 또 내일을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저 이제 구독자가 벌써 네 124명이 됐더라고요. 어찌나 행복하던지. 네. 그래서 좋아요랑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띠링띠링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네. 이상 주택증기은행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